3장 재배기술 1. 우리나라의 작부체계 발전 방향은 1.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채소, 벼, 작부체계를 위해서는 쌀 수량성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 생육성 벼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작물의 재배 특성상 벼, 콩, 맹류와 같은 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를 도입, 정착시키는 것이 환경농업에 바람직하다. 3. 중북부 지역에서는 곡실 생산보다 사료용 청해나 총체 맹류 생산으로 담리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으로는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벼 맹류의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맹류의 수량 증대를 중점을 둔 만숙종 맹류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식량 생산을 증대하고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만숙종이 아닌 조숙종을 재배해야죠. 그래서 X. 2. 우리나라 작물 재배의 특색은 1. 모함과 강우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기 쉽다. 2.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기상재해가 높은 편이다. 3. 쌀을 제외한 곡물과 사료를 포함한 전체의 식량 자급률이 낮다. 오답으로는 작부체계와 초지농업이 모두 발달되어 있다. 초지농업이 목초농업인데 목초농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X. 3. 중부지방에서 혼작에 적합한 작물 조합은 1. 조와 기장, 2. 콩과 수수, 3. 팥과 메밀은 중부지방에서 혼작이 좋고요. 콩과 보리 같은 경우는 보리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남부지방입니다. 그래서 X. 4. 작부체계는 1. 근체류를 윤작작물로 이용하면 토양의 입단 형성을 조장하여 그 구조를 좋게 한다. 2. 혼파를 하면 목초의 산초량을 시기적으로 평준화할 수 있으나 파종 작업이 불리하다. 3. 옥수수와 콩의 교오작은 지력 유지와 공간의 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4. 콩은 간작, 혼작, 교오작, 주의작 등의 작부체계에 적합한 대표적인 작물이다. 5. 지력의 유지는 정착농업이 자리잡게 되면서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삼포식 농법과 같은 휴안농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6. 휴안할 곳에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콩과 작물을 재배하여 휴안보다 지력이 좋아지는 개량 삼포식 농업이 이루어졌다. 7. 합성 비료와 농약으로 콩과 작물 재배가 아니더라도 지력 유지가 가능하여 유리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인 자유작이 생겨났다. 오답으로는 정착농법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화전, 일본에서는 소전, 중국에서는 화경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전법이라고 한다. 대전법이랑 화전이랑 화경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X. 2. 감자나 순무 같은 다비작물을 윤작작물로 이용하면 잔비량이 낮아진다. 정답은 높아진다인데요. 다비작물은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고 그리고 잔비량은 비료가 남아있는 양, 잔량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그곳에 그 토양에 비료의 잔량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그래서 X. 5. 노포크식 윤작법은 식량과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면서 지력을 유지, 중경 효과까지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윤작 방식이다. 6. 간척지 답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지하 수위가 높아 심한 환원 상태가 되어 유해한 황화수소 등이 생성된다. 7. 작물의 재배 관리 방법은 1. 중경은 토양 표면의 모세관을 파괴하여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여 한 발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2. 멀칭은 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방법으로 잡초 발생 억제는 투명 비닐보다는 흑색 비닐이 더 효과적이다. 3. 토입은 해빙기에 얇게 실시하면 새로 돋아나는 잡초가 억제되고 건조 피해도 경감된다. 오답으로 답합은 월동전에 보리에 실시하면 생장점의 시엔율이 증가되어 생식 생장이 억제되고 월동에 좋다. 답합을 하면 이제 밝기 때문에 생장점 같은 게 파괴돼서 시엔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X. 8. 중경의 장점은 1. 작물의 발화 촉진, 2. 토양 수분의 증발 경감, 3. 토양 통기의 조장이 있고요. 오답으로 풍식의 조작은 해로운 점,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X. 9. 답전 윤환의 효과는 1. 지력의 증강, 2. 기지의 회피, 3. 잡초의 감소가 있고요. 경지 이용률 증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 10. 연작 피해. 계속 연거포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1. 특정 비료 성분의 소모가 많아져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2.
토양 전염병의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 3. 하우스 재배에서 다비 연작을 하면 염류 과잉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다 단점들이죠. 오답으로는 토양 과습이나 겨울철 동해를 유발하기 쉬워 정상적인 성수기 어렵다. 연작 피해랑 그 겨울철 동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 11. 윤작하는 작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돌려짓기죠. 1. 기지 현상을 회피하도록 작물을 배치한다. 2. 지력 유지를 위하여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을 반드시 포함한다. 3.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을 결합한다. 오답으로는 토양 보호를 위하여 중경 작물이 포함되도록 한다. 중경 작물하고 윤작하고는 상관없어. X. 12. 작물 종자의 파종. 이 부분들은 조파하는지 만파하는지 파종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뭐 짧은지 긴지 그렇게 해서 이게 반대로 나오게 그 오답 처리라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벼는 풍해나 냉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파 조식하는 것이 좋다. 2. 벼에서 가몬형 및 기본 영양 생장형인 품종은 조파 조식, 감광형인 품종은 만파 만식에 적용. 봄채소는 조파를 하는 것이 한 해가 경감되고 감자는 조파하면 상해의 우려가 있다. 5. 같은 품종이라도 감자는 평지에서 이른 봄에 파종하지만 고랭지에서는 늦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6. 추파백류에서 추파성이 높은 품종은 조파하는 것이 좋고 추파성이 낮은 품종은 만파하는 것이 좋다. 8. 파종기가 늦을수록 대체로 파종량을 늘린다. 그리고 토양이 척박하고 시비량이 적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종량을 다소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파종량이 많으면 과범무화해서 수확태세가 나빠지고 수량 품질을 저하시킨다. 파종 시기는 종자의 발화와 발화 후 생장 및 성숙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조파하는 것들을 보면 벼, 그리고 벼에서도 가몬형 및 기본 영양 생장에 조파하고 봄채소 조파, 감자 평지 같은 경우도 이른 봄에 하고 추파맥류에선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 조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고요. 그리고 파종량을 늘리는 것들은 파종 시기가 늦을수록 토양이 척박하고 시비량이 적을 때, 그리고 나중에 나와 있는 삼파시, 그 다음에 맥후작 때 파종량을 늘립니다. 오답을 보면 맥류는 조파보다 삼파시 파종량을 줄이고 콩은 단작보다 맥후작에서 파종량을 줄인다. X. 삼파시 때 파종량 늘려야 되고 맥후작 때 파종량을 늘려야 됩니다. 2. 감자는 평야지보다 산간지에서 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평야지보다 산간지가 아니라 산간지보다 평야지죠. 그래서 X. 3. 내한성이 약한 쌀보리는 만파에 적응하지 못하고 녹두는 파종에 알맞은 기간이 여름 작물 중에 가장 짧다. 앞부분은 맞고 녹두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작물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X. 13. 작물의 수확 후 생리작용 및 손실 요인은 1. 사과, 배, 수박, 바나나 등은 수확 후 호급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과실은 성숙함에 따라 에틸렌이 다량 생합성되어 후숙이 진행된다. 3. 엽채류와 근채류의 영양조직은 과일류에 비하여 에틸렌 생성량이 적다. 오답으로는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은 호흡에 의한 손실보다 10배나 큰데 이 중 90%가 표피 증산, 8에서 10%는 기공 증산을 통하여 손실된다. X고요. 기공에서 90%, 표피에서 8에서 10%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14. 파종 양식 및 파종 절차를 보면 1. 골타기는 종자를 뿌릴 골을 만드는 것. 2. 12는 골이나 전면에 비료를 뿌리는 것. 3. 삼파는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고 4. 조파는 골을 만들고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방법입니다. 5. 진압은 파종을 하고 복토하기 전이나 후에 종자를 눌러주는 걸 진압이라고 하고요. 15. 파종 후 흙덮기 또는 복토를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작물, 그러니까 얇게 흙덮기 하는 작물들은 파, 담배, 양파, 상추가 있습니다.